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송투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네이버는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도 9위까지 내려왔다고 이렇게 기사가 뜨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주가 수준 살펴보고 오늘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를 48% 낮추는 리포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고마켓, 한국으로 따지면 당근마켓 인수했다. 그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폭등하는데 빠지면 두 배로 아프죠. 네이버 가지신 분은. 또 그동안에 강했다면 또 몰라도 그동안에도 약했거든요. 52주로 따지면 반토막이 더 난 종목인데 오늘 또 빠지는 부분 상당히 가슴 아픈데요. 일단 주가는 속절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 특히 좀 냄새가 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동안에 공매도가 많았죠. 이런 식이에요. 먼저 공매도가 3위였습니다. 보시면 네이버가 오늘 외국계 리포트가 좀 이따 그 당근마켓 미국 중고마켓 플랫폼 인수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먼저 공매도에 따른 외국계의 악질적인 리포트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네이버가 3위예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이거는 저 삼성에서 만든 저 ETF죠. 그거 빼고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종목 중에서 2등이라 보면 돼요. 금액적으로 압도적이에요. 이것도 3위인 하이닉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공매도가 이루어졌다. 이거 9월 30일이니까 하루치잖아요. 최근. 그러니까 오늘 건 이제 반영이 안 됐을 거니까. 최근에 이런 공매도가 많았죠. 기간별로 봐도 9월 한 달별로 볼까요? 봐도 네이버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었다. 보시면 금액적으로 거래 금액. 자, 금액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48 3위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최근 한 달간 공매도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더 공매도 때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올 때까지 온 것 같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승을 하고 근데 네이버는 성장주에다가 금리 인상이니까 때리기가 좋단 말이죠. 피개거리도 되고 정말 악질적인 리포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시티글로벌 증권사 외국계에서 네이버 목표 주가 하락, 참 하향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요. 무려 목표 주가가 얼마냐면 17만 원이에요. 지금 주가로 목표가를 하향했어요. 거의 한 반토막 낸 거예요. 34만 원에서 뭐 17만 원으로 그냥 급격히 낮춰버린 거예요. 좀 신뢰는 안 가죠, 여러분들. 옛날에 LG 화학 냄새가 좀 다분히 나죠. 여기 보시면 32만 8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48%나 하향 조정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를 하락시킨 게 북미 중고 플랫폼 뭐 한국으로 따지면 당근마켓이죠. 인수했다. 2조 3천억.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시기가 시기죠.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네이버가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건데 더구나 적자나는 회사라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이런 회사를 참 시장이 좋을 때 같으면 이걸 인수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이버는 급등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네이버하고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네이버가 이커머스가 제일 크잖아요. 매출 비중이 한국에서 뭐 1위고 쿠팡보다도 오히려 국내에서 큰데 쿠팡은 지금 시가총액 50조 넘잖아요. 사실 많이 빠졌다고 해도 네이버는 오늘 20조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 중국 플랫폼하고 네이버 이커머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사 좀만 살펴보면 미국 내 100% 자회사를 통해 그러니까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온라인 중고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 지분을 100% 취득한다. 금액은 2조 3천억 규모고요. 자, 취득 목적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쁘지 않잖아요, 내용은. 어차피 국내 이커머스는 거의 포화 상태고 네이버가 선발 사업자지만 더 이상 시장이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진출한 거예요. 좀 더 큰 시장으로. 그것도 중국 플랫폼 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나쁘지 않은 뉴스고 네이버하고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으로 안 좋았고 시장의 해석이 좀 과도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사실상 그거는 물론 악재죠. 악재가 맞습니다. 뭐 증권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는데 호재일 수는 없지만 악의적인 좀 냄새가 난다. 오늘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공매도를 어느 정도 쳤냐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쳤다는 얘기죠.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쳐놓고 주가가 올 때까지 왔다고 개인들이 생각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한 번 더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 마 아직. 우리 좀 더 뺄 거야. 이런 신호를 줬거든요. 근데 공매도 이제 강화 조치 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금융에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하고 이 공매도에 대한 한도 뭐 이런 걸 이제 무기한 공매도 이런 걸 좀 제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좀 주어진다 그러면 지금 17만 원대의 네이버에서 얘네가 공매도 쳐가지고 단기로 본 거지 이게 장기로 승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자, 네이버가 시총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냐면요. 시총이 네이버가 29조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29조. 한때 80조가 넘었었어요. 작년도만 해도. 근데 오늘 29조. 그리고 한때 시가총액 4위였죠. 4위였다가 지금 9등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실적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적은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엄청 띄워줬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인데, 작년에 얼마나 메타버스 해서 이렇게 띄워줬습니까? 쿠팡 100조 상장하면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실적의 변화도 없고 오히려 좀 나아졌는데, 성장성이 둔화됐고, 금리 인상이라고 해갖고, 70조였던 네이버가 29조 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시가총액 9위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자리 없어 보이고, 물론 긴축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뭐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겠지만, 오늘 이거 가지신 분은 굉장히 상실감이 클 텐데요. 글쎄, 너무 그렇게, 실망을 갖기보다는, 이거는 외국계의 악의적인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목표가 향후. 두 번째, 미국의 중고 플랫폼 인수는 지금으로 봐서는 악재지만 이게 긴축의 시기가 끝나면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면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오늘 빠진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접근하시는 분은 접근 금지입니다. 좀 긴축이 끝나는 시점 2023년 4년까지 본다 그러면 지금이 나쁘지 않은 매수 기회다. 오늘 지금 8% 빠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나온 김에 종목 분석 간단히 해드리면, 뭐, 이런 종목 한때 PER이 뭐 50배 이렇게 가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22배예요. 선행 PER이. 이제 더 낮춰지겠죠. 오늘 8%나 빠졌으니까. 지금 더 빠지고 있는데, 계속. 자, PBR이 이제 1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PBR이 1.26배인데, 이것도 오늘 더 내려가겠죠. 오늘 폭락을 했으니까. 그럼 1.1배에 근접한다는 얘기인데, 자, 네이버 같은 종목이 자산 가치에 근접한다. PBR 기준으로. 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이거. 근데 단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53%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국민연금도 11%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막 패대기 칠 수 있고, 언제까지 공매도 쳐갖고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좀 위기감은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단기적으로 보는 분은 좀 관망을 하시되, 나 이거 진짜 그동안에 성장주에 목말랐는데, 한 2년, 3년 후를 보겠다 그러면, 지금 30주 무너졌고, 18만원 무너진 가격대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지금 주가 수준은 PBR 1배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행 PER도 이제는 20배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주가 수준을 좀 분석해봐도 역대 최고가는 46만원. 작년도에 이게, 뭔 얘기가, 작년 7월에 46만원 했던 거예요. 이런 초대형주가, 지금은 17만원대로 줄어들었고요. 근데 50일 최저가는 엊그제만 해도 19만원이지만 지금은 이제 17만원이겠죠. 17만 7천원. 이렇게 떨어졌고, 자, 코로나 최저점이 15만 4천원이에요. 고까지 근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2주 고점 대비는 57%, 한 60%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코로나 직전 대비도 이미 빠졌다. 이런 주식이. 그러면, 가격적 메리트는 생긴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과도하게 좀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 좋았고, M&A도 시기적으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한 달간의 극성을 부렸고, 아까 공매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외국계에서 악의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자기들이 판 공매도를 아마 저는 이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환매수하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을까. 공매도는 밑에서 폭락할 때 사야 차익 실현이잖아요. 차익 실현하기 좋죠. 오늘 같은 날. 왜 좋냐면 오늘 같은 날 거래량도 많잖아요. 거래량도 많겠다. 그 다음에 주가도 외국계 리포트로 나오면서 빠지겠다. 그죠? 주가도 빠지겠다. 개미들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 리포트 나오면 바로 접근 못합니다. 물론 뭐 2, 3년 장기로 본다 그러면 저가면서 들어가겠지만 섣불리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공매도 쳐놓은 사람, 한 달 전에 쳐놓은 외국인은 오늘 같은 날 환매수하기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물론 오늘 당장 하기는 좀 그런데 오늘은 공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량 물량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 일주일 후에 공매도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쯤에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매수가 자기들이 차익 실현하면 이제 주가를 더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 좋은 시장에 참 네이버는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한순간에 이렇게 잘못 고르면 종목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설사 오늘 네이버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은 손실을 보셨던 분이라도 오늘은 뭐 들고 계신 분 팔기에는 아니고요. 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중장기 접근 진짜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가능해 보이고요. 왜냐면 아직 성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뭐 오늘 또 뭐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방송에서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성장주한테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올해 말이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장기로 봐서는 승부내기 좋다는 얘기죠. 남들이 좋다 하는 거 들어가서 승부내기는 어렵고요. 남들이 정말 욕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면 승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때 저는 우량주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늘 내일로 보시면 안 된다. 장기로 보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네이버에 대한 분석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